여러분, 은퇴 후의 삶, 혹시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주했던 일과를 마치고 맞이하는 여유로운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풍요로운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가 은퇴 후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돈은 한 달에 33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월 240만 원이라고 하죠. 이 숫자는 실제 은퇴한 60세 이상 부부 가구의 지출 내역과 생활 만족도,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적정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240만 원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고 336만 원은 가끔 문화생활도 즐기고 지인들과 교류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삶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 과연 현실적일까요? 월 336만 원으로 우리가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통계 뒤에 숨겨진 진짜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실제로 은퇴한 한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가계부를 통해 적정 생활비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초반의 한 부부입니다. 남편은 62살, 아내는 60살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정년퇴직을 했고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는 이제 작은 아르바이트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 수입원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저축액과 아내의 소소한 아르바이트비가 전부입니다. 다행히 서울 관악구에 있는 26평 아파트는 대출 없이 온전히 부부의 소유이며 슬아이 자녀 한 명은 이미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부의 평범한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새벽에 여명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아내가 먼저 잠에서 깹니다. 부엌으로 나가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커피 메이커에서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홈쇼핑 채널을 보는 것이 아내의 소소한 낙입니다. 남편이 8시쯤 일어나면 부부는 함께 아침 식탁에 앉습니다. 식단은 소박하지만 건강을 생각한 상차림입니다. 사과 1개와 따뜻한 누룽지, 그리고 김치나 나물 같은 간단한 밑반찬 한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서로의 건강을 챙기듯 영양제를 잊지 않고 먹습니다. 그 후 남편은 집 근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이는 은퇴한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선택하는 소중한 일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저렴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전을 보냅니다. 북적이지 않고 조용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 시간 아내는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유튜브로 건강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건강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는 날이 많습니다. 남편은 도서관 근처에서 간단히 해결하거나 집에 들어와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그날그날의 기분과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오후가 되면 부부는 빼놓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파트 뒤편의 조용한 이면도로를 따라 걷고 아내는 조금 떨어진 공원에 가서 요즘 유행하는 맨발 걷기를 하며
건강을 다집니다. 남은 시간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보냅니다. 아내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고 남편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식사를 하고 또다시 각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특별한 활동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합니다.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은 아닙니다. 집 근처에 저렴한 냉동 삼겹살집이나 칼국수집 혹은 분식집에 들러 소박한 외식을 즐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경조사입니다. 남편은 한 달에 2~3번 정도 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보통 5만 원, 조금 가까운 사이라면 10만 원 정도를 냅니다. 이는 줄일 수 없는 관계를 위한 중요한 지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하는 부부의 한 달 가계부를 함께 꼼꼼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매달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주거 관련 비용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요금을 합쳐 한 달 평균 약 25만 원이 나갑니다. 통신비는 부부 각자의 휴대폰 요금과 집 인터넷 요금을 모두 합쳐 월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로 약 25만 원을 내고 있고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보험료로 총 40만 원을 지출합니다. 여기에는 부부와 자녀의 실손보험, 그리고 부부의 암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부는 젊었을 때 가입해둔 실손보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 갈 일이 잦아지니 다른 지출은 줄여도 보험만큼은 꼭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보험료로만 총 65만 원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과 경조사비를 합쳐 월 평균 3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두었습니다. 이 항목들을 모두 합치면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은 총 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매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지출입니다. 첫째, 식비입니다. 이 부분은 하루 3끼를 대부분 집에서 해결합니다. 고기를 즐겨 먹는 편도 아니고 채소나 반찬거리는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동네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합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하는 저렴한 외식비를 포함해서 월식비는 평균 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둘째, 의료비입니다. 아내는 만성질환이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남편은 특별한 지병은 없지만 치과 치료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치과 비용은 한 번 갈 때마다 목돈이 들어 부담이 큰 편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혈압약, 관절약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한 달 평균 30만 원 정도를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통비입니다. 자가용이 있지만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웬만한 거리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래도 자동차 보험료나 세금, 최소한의 유지비를 감안하면 한 달 교통비로 약 20만 원이 듭니다. 넷째, 문화 여가비입니다. 문화활동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해결합니다. 영화관에 가는 것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나왔을 때 큰맘 먹고 나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쓰는 돈은 월 5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생활비, 휴지나 세제 같은 생필품, 의류비, 미용실 비용 등 꼭 필요하지만 정기적이지 않은 비용으로 월 평균 20만 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동 지출은 대략 1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에 없던 지출을 위한 예비비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 밥값을 내야 하거나 손주가 와서 용돈을 줘야 할 때, 혹은 가전제품이 고장나 교체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매달 30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비용을 합산해 보겠습니다. 고정 지출 130만 원, 변동 지출 160만 원, 예비비 30만 원, 총합은 320만 원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적정 생활비 336만 원보다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나름의 원칙을 세워 절약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달 외식은 2번까지만, 생활용품은 꼭 필요한 소모품 위주로 구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분은 통계가 말하는 적정 생활을 나름 성공적으로 꾸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적정이라는 단어 뒤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 60대, 한창 건강하고 활동하고 싶은 나이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사회활동도 하고 싶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가끔은 분위기 좋은 맛집에 가고 향긋한 커피가 있는 카페에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주 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수입 없이 모아둔 돈만으로 생활하다 보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일 때마다 머리가 아파옵니다. 큰 돈도 아닌데 무언가를 쓰고 나면 내가 왜 이 돈을 썼을까 후회하고 그런 후회를 하는 자기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정이라는 말의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성향과 가치관, 소비 습관이 모두 다른데 평균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모든 사람의 삶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걱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편찮아지시기라도 하면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남편은 최근 친구 아버님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엄청난 병원비가 들어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간병비를 아끼려 가족이 직접 간병을 했는데도 병원비는 물론 교통비, 식비 등 부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며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에 부부의 마음속 근심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적정 생활비 336만 원 안에는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과 무언가를 더 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욕구에 대한 비용은 빠져 있는 듯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의 돈 관리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3층 연금을 쌓고 사전에 세운 예산 안에서 철저히 생활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사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60대 이후 인생이 고작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나 하는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비단 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치열했던 경제 성장기를 온몸으로 살아내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 이제는 좀 쉬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모든 분들의 삶에 고단함보다는 평안함이, 걱정보다는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여러분, 은퇴 후의 삶, 혹시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주했던 일과를 마치고 맞이하는 여유로운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풍요로운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가 은퇴 후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돈은 한 달에 33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월 240만 원이라고 하죠. 이 숫자는 실제 은퇴한 60세 이상 부부 가구의 지출 내역과 생활 만족도,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적정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240만 원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고 336만 원은 가끔 문화생활도 즐기고 지인들과 교류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삶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 과연 현실적일까요? 월 336만 원으로 우리가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통계 뒤에 숨겨진 진짜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실제로 은퇴한 한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가계부를 통해 적정 생활비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초반의 한 부부입니다. 남편은 62살, 아내는 60살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정년퇴직을 했고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는 이제 작은 아르바이트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 수입원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저축액과 아내의 소소한 아르바이트비가 전부입니다. 다행히 서울 관악구에 있는 26평 아파트는 대출 없이 온전히 부부의 소유이며 슬아이 자녀 한 명은 이미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부의 평범한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새벽에 여명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아내가 먼저 잠에서 깹니다. 부엌으로 나가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커피 메이커에서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홈쇼핑 채널을 보는 것이 아내의 소소한 낙입니다. 남편이 8시쯤 일어나면 부부는 함께 아침 식탁에 앉습니다. 식단은 소박하지만 건강을 생각한 상차림입니다. 사과 한 개와 따뜻한 누룽지, 그리고 김치나 나물 같은 간단한 밑반찬 한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서로의 건강을 챙기듯 영양제를 잊지 않고 먹습니다. 그 후 남편은 집 근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이는 은퇴한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선택하는 소중한 일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저렴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전을 보냅니다. 북적이지 않고 조용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 시간 아내는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유튜브로 건강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건강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는 날이 많습니다. 남편은 도서관 근처에서 간단히 해결하거나 집에 들어와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그날그날의 기분과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오후가 되면 부부는 빼놓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파트 뒤편의 조용한 이면도로를 따라 걷고 아내는 조금 떨어진 공원에 가서 요즘 유행하는 맨발 걷기를 하며 건강을 다집니다. 남은 시간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보냅니다. 아내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고 남편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식사를 하고 또다시 각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특별한 활동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합니다.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은 아닙니다.
집 근처에 저렴한 냉동 삼겹살집이나 칼국수집 혹은 분식집에 들러 소박한 외식을 즐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경조사입니다. 남편은 한 달에 2~3번 정도 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보통 5만 원, 조금 가까운 사이라면 10만 원 정도를 냅니다. 이는 줄일 수 없는 관계를 위한 중요한 지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하는 부부의 한 달 가계부를 함께 꼼꼼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매달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주거 관련 비용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요금을 합쳐 한 달 평균 약 25만 원이 나갑니다. 통신비는 부부 각자의 휴대폰 요금과 집 인터넷 요금을 모두 합쳐 월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로 약 25만 원을 내고 있고,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보험료로 총 40만 원을 지출합니다. 여기에는 부부와 자녀의 실손보험, 그리고 부부의 암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부는 젊었을 때 가입해둔 실손보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 갈 일이 잦아지니 다른 지출은 줄여도 보험만큼은 꼭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보험료로만 총 65만 원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과 경조사비를 합쳐 월 평균 3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두었습니다. 이 항목들을 모두 합치면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은 총 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매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지출입니다. 첫째, 식비입니다. 이 부분은 하루 3끼를 대부분 집에서 해결합니다. 고기를 즐겨 먹는 편도 아니고 채소나 반찬거리는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동네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합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하는 저렴한 외식비를 포함해서 월식비는 평균 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둘째, 의료비입니다. 아내는 만성질환이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남편은 특별한 지병은 없지만 치과 치료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치과 비용은 한 번 갈 때마다 목돈이 들어 부담이 큰 편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혈압약, 관절약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한 달 평균 30만 원 정도를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통비입니다. 자가용이 있지만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웬만한 거리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래도 자동차 보험료나 세금, 최소한의 유지비를 감안하면 한 달 교통비로 약 20만 원이 듭니다. 넷째, 문화 여가비입니다. 문화활동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해결합니다. 영화관에 가는 것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나왔을 때 큰맘 먹고 나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쓰는 돈은 월 5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생활비, 휴지나 세제 같은 생필품, 의류비, 미용실 비용 등 꼭 필요하지만 정기적이지 않은 비용으로 월 평균 20만 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동 지출은 대략 1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에 없던 지출을 위한 예비비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 밥값을 내야 하거나 손주가 와서 용돈을 줘야 할 때, 혹은 가전제품이 고장나 교체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매달 30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비용을 합산해 보겠습니다. 고정지출 130만 원, 변동지출 160만 원, 예비비 30만 원, 총합은 320만 원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적정생활비 336만 원보다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나름의 원칙을 세워 절약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달 외식은 2번까지만,
생활용품은 꼭 필요한 소모품 위주로 구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분은 통계가 말하는 적정 생활을 나름 성공적으로 꾸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적정이라는 단어 뒤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 60대, 한창 건강하고 활동하고 싶은 나이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사회활동도 하고 싶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가끔은 분위기 좋은 맛집에 가고 향긋한 커피가 있는 카페에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주 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수입 없이 모아둔 돈만으로 생활하다 보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일 때마다 머리가 아파옵니다. 큰 돈도 아닌데 무언가를 쓰고 나면 내가 왜 이 돈을 썼을까 후회하고 그런 후회를 하는 자기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정이라는 말의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성향과 가치관, 소비 습관이 모두 다른데 평균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모든 사람의 삶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걱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편찮아지시기라도 하면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남편은 최근 친구 아버님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엄청난 병원비가 들어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간병비를 아끼려 가족이 직접 간병을 했는데도 병원비는 물론 교통비, 식비 등 부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며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에 부부의 마음속 근심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적정 생활비 336만 원 안에는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과 무언가를 더 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욕구에 대한 비용은 빠져있는 듯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의 돈 관리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3층 연금을 쌓고 사전에 세운 예산 안에서 철저히 생활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사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60대 이후 인생이 고작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나 하는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비단 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치열했던 경제 성장기를 온몸으로 살아내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 이제는 좀 쉬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모든 분들의 삶에 고단함보다는 평안함이, 걱정보다는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여러분, 은퇴 후의 삶, 혹시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주했던 일과를 마치고 맞이하는 여유로운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풍요로운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가 은퇴 후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돈은 한 달에 33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월 240만 원이라고 하죠. 이 숫자는 실제 은퇴한 60세 이상 부부 가구의 지출 내역과 생활 만족도,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적정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240만 원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고 336만 원은 가끔 문화생활도 즐기고 지인들과 교류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삶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 과연 현실적일까요? 월 336만 원으로 우리가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통계 뒤에 숨겨진 진짜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실제로 은퇴한 한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가계부를 통해 적정 생활비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초반의 한 부부입니다. 남편은 62살, 아내는 60살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정년퇴직을 했고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는 이제 작은 아르바이트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 수입원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저축액과 아내의 소소한 아르바이트비가 전부입니다. 다행히 서울 관악구에 있는 26평 아파트는 대출 없이 온전히 부부의 소유이며 슬아이 자녀 한 명은 이미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부의 평범한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새벽에 여명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아내가 먼저 잠에서 깹니다. 부엌으로 나가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커피 메이커에서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홈쇼핑 채널을 보는 것이 아내의 소소한 낙입니다. 남편이 8시쯤 일어나면 부부는 함께 아침 식탁에 앉습니다. 식단은 소박하지만 건강을 생각한 상차림입니다. 사과 한 개와 따뜻한 누룽지, 그리고 김치나 나물 같은 간단한 밑반찬 한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서로의 건강을 챙기듯 영양제를 잊지 않고 먹습니다. 그 후 남편은 집 근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이는 은퇴한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선택하는 소중한 일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저렴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전을 보냅니다. 북적이지 않고 조용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 시간 아내는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유튜브로 건강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건강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는 날이 많습니다. 남편은 도서관 근처에서 간단히 해결하거나 집에 들어와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그날그날의 기분과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오후가 되면 부부는 빼놓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파트 뒤편의 조용한 이면도로를 따라 걷고 아내는 조금 떨어진 공원에 가서 요즘 유행하는 맨발 걷기를 하며 건강을 다집니다. 남은 시간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보냅니다. 아내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고 남편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식사를 하고 또다시 각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특별한 활동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합니다.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은 아닙니다. 집 근처의 저렴한 냉동 삼겹살집이나 칼국수집 혹은 분식집에 들러 소박한 외식을 즐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경조사입니다. 남편은 한 달에 2-3번 정도 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보통 5만 원, 조금 가까운 사이라면 10만 원 정도를 냅니다. 이는 줄일 수 없는 관계를 위한 중요한 지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하는 부부의 한 달 가계부를 함께 꼼꼼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매달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주거 관련 비용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요금을 합쳐 한 달 평균 약 25만 원이 나갑니다. 통신비는 부부 각자의 휴대폰 요금과 집 인터넷 요금을 모두 합쳐 월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로 약 25만 원을 내고 있고,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보험료로 총 40만 원을 지출합니다. 여기에는 부부와 자녀의 실손보험, 그리고 부부의 암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부는 젊었을 때 가입해둔 실손보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 갈 일이 잦아지니 다른 지출은 줄여도 보험만큼은 꼭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보험료로만 총 65만 원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과 경조사비를 합쳐 월 평균 3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두었습니다. 이 항목들을 모두 합치면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은 총 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매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지출입니다. 첫째, 식비입니다. 이 부분은 하루 세 끼를 대부분 집에서 해결합니다. 고기를 즐겨 먹는 편도 아니고 채소나 반찬거리는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동네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합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하는 저렴한 외식비를 포함해서 월식비는 평균 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둘째, 의료비입니다. 아내는 만성질환이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남편은 특별한 지병은 없지만 치과 치료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치과 비용은 한 번 갈 때마다 목돈이 들어 부담이 큰 편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혈압약, 관절약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한 달 평균 30만 원 정도를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통비입니다. 자가용이 있지만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웬만한 거리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래도 자동차 보험료나 세금, 최소한의 유지비를 감안하면 한 달 교통비로 약 20만 원이 듭니다. 넷째, 문화 여가비입니다. 문화활동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해결합니다. 영화관에 가는 것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나왔을 때 큰맘 먹고 나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쓰는 돈은 월 5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생활비, 휴지나 세제 같은 생필품, 의류비, 미용실 비용 등 꼭 필요하지만 정기적이지 않은 비용으로 월 평균 20만 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동 지출은 대략 1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에 없던 지출을 위한 예비비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 밥값을 내야 하거나 손주가 와서 용돈을 줘야 할 때, 혹은 가전제품이 고장나 교체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매달 30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비용을 합산해 보겠습니다. 고정지출 130만 원, 변동지출 160만 원, 예비비 30만 원, 총합은 320만 원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적정생활비 336만 원보다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나름의 원칙을 세워 절약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달 외식은 2번까지만, 생활용품은 꼭 필요한 소모품 위주로 구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분은 통계가 말하는 적정 생활을 나름 성공적으로 꾸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적정이라는 단어 뒤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 60대,
한창 건강하고 활동하고 싶은 나이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사회 활동도 하고 싶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가끔은 분위기 좋은 맛집에 가고 향긋한 커피가 있는 카페에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주 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수입 없이 모아둔 돈만으로 생활하다 보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일 때마다 머리가 아파옵니다. 큰 돈도 아닌데 무언가를 쓰고 나면 내가 왜 이 돈을 썼을까 후회하고 그런 후회를 하는 자기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정이라는 말의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성향과 가치관, 소비 습관이 모두 다른데 평균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모든 사람의 삶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걱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편찮아지시기라도 하면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남편은 최근 친구 아버님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엄청난 병원비가 들어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간병비를 아끼려 가족이 직접 간병을 했는데도 병원비는 물론 교통비, 식비 등 부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며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에 부부의 마음속 근심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적정 생활비 336만 원 안에는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과 무언가를 더 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욕구에 대한 비용은 빠져 있는 듯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의 돈 관리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3층 연금을 쌓고 사전에 세운 예산 안에서 철저히 생활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사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60대 이후 인생이 고작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나 하는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비단 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치열했던 경제 성장기를 온몸으로 살아내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 이제는 좀 쉬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모든 분들의 삶에 고단함보다는 평안함이, 걱정보다는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여러분, 은퇴 후의 삶, 혹시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주했던 일과를 마치고 맞이하는 여유로운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풍요로운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가 은퇴 후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돈은 한 달에 33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월 240만 원이라고 하죠. 이 숫자는 실제 은퇴한 60세 이상 부부 가구의 지출 내역과 생활 만족도,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적정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240만 원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고 336만 원은 가끔 문화생활도 즐기고 지인들과 교류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삶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 과연 현실적일까요? 월 336만 원으로 우리가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통계 뒤에 숨겨진 진짜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실제로 은퇴한 한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가계부를 통해 적정 생활비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초반의 한 부부입니다. 남편은 62살, 아내는 60살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정년퇴직을 했고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는 이제 작은 아르바이트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 수입원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저축액과 아내의 소소한 아르바이트비가 전부입니다. 다행히 서울 관악구에 있는 26평 아파트는 대출 없이 온전히 부부의 소유이며 슬아이 자녀 한 명은 이미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부의 평범한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새벽에 여명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아내가 먼저 잠에서 깹니다. 부엌으로 나가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커피 메이커에서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홈쇼핑 채널을 보는 것이 아내의 소소한 낙입니다. 남편이 8시쯤 일어나면 부부는 함께 아침 식탁에 앉습니다. 식단은 소박하지만 건강을 생각한 상차림입니다. 사과 1개와 따뜻한 누룽지, 그리고 김치나 나물 같은 간단한 밑반찬 한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서로의 건강을 챙기듯 영양제를 잊지 않고 먹습니다. 그 후 남편은 집 근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이는 은퇴한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선택하는 소중한 일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저렴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전을 보냅니다. 북적이지 않고 조용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 시간 아내는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유튜브로 건강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건강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는 날이 많습니다. 남편은 도서관 근처에서 간단히 해결하거나 집에 들어와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그날그날의 기분과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오후가 되면 부부는 빼놓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파트 뒤편의 조용한 이면도로를 따라 걷고 아내는 조금 떨어진 공원에 가서 요즘 유행하는 맨발 걷기를 하며 건강을 다집니다. 남은 시간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보냅니다. 아내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고 남편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식사를 하고 또다시 각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특별한 활동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합니다.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은 아닙니다. 집 근처에 저렴한 냉동 삼겹살집이나 칼국수집, 혹은 분식집에 들러 소박한 외식을 즐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경조사입니다. 남편은 한 달에 2-3번 정도 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보통 5만 원, 조금 가까운 사이라면 10만 원 정도를 냅니다. 이는 줄일 수 없는 관계를 위한 중요한 지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하는 부부의 한 달 가계부를 함께 꼼꼼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매달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주거 관련 비용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요금을 합쳐 한 달 평균 약 25만 원이 나갑니다. 통신비는 부부 각자의 휴대폰 요금과 집 인터넷 요금을 모두 합쳐 월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로 약 25만 원을 내고 있고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보험료로 총 40만 원을 지출합니다. 여기에는 부부와 자녀의 실손보험, 그리고 부부의 암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부는 젊었을 때 가입해둔 실손보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 갈 일이 잦아지니 다른 지출은 줄여도 보험만큼은 꼭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보험료로만 총 65만 원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과 경조사비를 합쳐 월 평균 3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두었습니다. 이 항목들을 모두 합치면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지출은 총 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매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지출입니다. 첫째, 식비입니다. 이 부분은 하루 3끼를 대부분 집에서 해결합니다. 고기를 즐겨 먹는 편도 아니고 채소나 반찬거리는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동네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합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하는 저렴한 외식비를 포함해서 월식비는 평균 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둘째, 의료비입니다. 아내는 만성질환이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남편은 특별한 지병은 없지만 치과 치료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치과 비용은 한 번 갈 때마다 목돈이 들어 부담이 큰 편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혈압약, 관절약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한 달 평균 30만 원 정도를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통비입니다. 자가용이 있지만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웬만한 거리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래도 자동차 보험료나 세금, 최소한의 유지비를 감안하면 한 달 교통비로 약 20만 원이 듭니다. 넷째, 문화 여가비입니다. 문화활동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해결합니다. 영화관에 가는 것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나왔을 때 큰맘 먹고 나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쓰는 돈은 월 5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생활비, 휴지나 세제 같은 생필품, 의류비, 미용실 비용 등 꼭 필요하지만 정기적이지 않은 비용으로 월 평균 20만 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동 지출은 대략 1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에 없던 지출을 위한 예비비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 밥값을 내야 하거나 손주가 와서 용돈을 줘야 할 때, 혹은 가전제품이 고장나 교체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매달 30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비용을 합산해 보겠습니다. 고정지출 130만 원, 변동지출 160만 원, 예비비 30만 원, 총합은 320만 원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적정생활비 336만 원보다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나름의 원칙을 세워 절약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달 외식은 2번까지만, 생활용품은 꼭 필요한 소모품 위주로 구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분은 통계가 말하는 적정 생활을 나름 성공적으로 꾸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적정이라는 단어 뒤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 60대, 한창 건강하고 활동하고 싶은 나이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사회활동도 하고 싶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가끔은 분위기 좋은 맛집에 가고 향긋한 커피가 있는 카페에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주 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수입 없이 모아둔 돈만으로 생활하다 보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일 때마다 머리가 아파옵니다. 큰 돈도 아닌데 무언가를 쓰고 나면 내가 왜 이 돈을 썼을까 후회하고 그런 후회를 하는 자기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정이라는 말의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성향과 가치관, 소비 습관이 모두 다른데 평균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모든 사람의 삶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걱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편찮아지시기라도 하면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남편은 최근 친구 아버님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엄청난 병원비가 들어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간병비를 아끼려 가족이 직접 간병을 했는데도 병원비는 물론 교통비, 식비 등 부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며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에 부부의 마음속 근심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적정 생활비 336만 원 안에는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과 무언가를 더 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욕구에 대한 비용은 빠져있는 듯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의 돈 관리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3층 연금을 쌓고 사전에 세운 예산 안에서 철저히 생활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사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60대 이후 인생이 고작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나 하는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비단 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치열했던 경제 성장기를 온몸으로 살아내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 이제는 좀 쉬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모든 분들의 삶에 고단함보다는 평안함이, 걱정보다는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여러분, 은퇴 후의 삶, 혹시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주했던 일과를 마치고 맞이하는 여유로운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풍요로운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가 은퇴 후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돈은 한 달에 33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월 240만 원이라고 하죠. 이 숫자는 실제 은퇴한 60세 이상 부부 가구의 지출 내역과 생활 만족도,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적정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240만 원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고 336만 원은 가끔 문화생활도 즐기고 지인들과 교류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삶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 과연 현실적일까요? 월 336만 원으로 우리가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통계 뒤에 숨겨진 진짜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실제로 은퇴한 한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가계부를 통해 적정 생활비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초반의 한 부부입니다. 남편은 62살, 아내는 60살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정년